자, 여러분, 항공 기상학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조종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이 필수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하늘의 언어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더 안전하고 현명한 비행을 위한 핵심 지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오늘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요.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비행에 위협이 되는 기상 위험 요소들을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기상도라는 특별한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고, 세 번째로는 날씨가 도대체 왜 그렇게 변하는지 대기 안정도를 통해 그 원리를 이해해 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안전한 비행의 첫걸음. 그건 바로 위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거든요. 지금부터 조종사가 하늘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성레오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거든요. 과연 뭘까요? 이게 또 조종사 시험의 단골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많은 분들이 악성네오는 뭔가 국지적이고 짧게 한두 시간 만에 확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,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악성네오의 정의는 크기나 지속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위험 현상의 강도입니다. 흥미롭죠? 기상도를 보면 이런 약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. 이게 다 뇌우 활동을 설명하는 표준 용어들입니다. ISO는 뚝 떨어져서 하나씩 있는 거, OCNL과 FLQ는 그 빈도를 나타내고요. 특히 저기 EMBD, 저건 정말 위험한데요. 다른 구름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뇌우를 뜻합니다. 자, 다음은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소, 바로 착빙입니다. 비행기 날개에 얼음이 어는 현상이죠. 이 착빙 현상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가 이 셋 중에 뭘까요? 네, 정답은 기압입니다. 왜냐하면요, 착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하의 온도에서 관행각된 물방울이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서 얼어붙는 현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마나 있는지, 그리고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서 부딪히는지가 중요하지, 대기압이 직접적으로 얼음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. 조종사들은 사실 이륙도 하기 전에 특별한 시각 언어, 즉 기상도를 통해서 하늘을 미리 읽습니다. 이 기상도를 어떻게 해독하는지 한번 보시죠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그 기상기호표의 일부입니다. 와, 처음 보면 진짜 무슨 암호문 같죠? 하지만 이 기호 하나하나가 비, 눈, 안개 같은 특정 날씨를 나타냅니다. 조종사에게는 하늘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언어인 셈입니다. 이 복잡한 차트 한번 하나씩 뜯어볼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호 중 하나인 어는 비, 즉 착빙성 강수 기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어는 비라는 건요, 말 그대로 액체 상태로 떨어지다가 비행기 날개 같은 차가운 물체에 부딪히는 그 순간 얼어붙는 비를 말합니다. 이게 왜 무섭냐면요, 아주 빠르고 두껍게 얼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현상입니다. 자, 기상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. 우리가 흔히 보는 지상 일기도 있잖아요.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가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운정 고도입니다. 구름 꼭대기의 높이죠. 지상 일기도는 이름 그대로 땅 위의 날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기온, 이슬점, 전선 위치 같은 것들이요. 하지만 구름이 얼마나 높이 솟아있는지 그 수직적인 정보는 담겨있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날씨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대기의 안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기상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물리학을 이해하는 시간이죠. 이 다이어그램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자, 공기 덩어리가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풍선이 주변 공기보다 더 빨리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? 무거워지니까 다시 가라앉으려고 하겠죠? 이게 바로 안정 상태입니다. 반대로 주변보다 천천히 식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불안정 상태가 되는 거고요. 이 간단한 온도 차이가 사실 모든 날씨 현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안정, 불안정 두 상태가 실제 비행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? 안정된 공기에서는 구름이 옆으로 쫙 퍼진 층운형이고, 시정은 좀 안 좋고 비가 와도 이슬비처럼 조용히 내려요. 기류도 부드럽고요.
근데 불안정한 공기는 정반대죠. 구름은 위로 막 솟구치는 저군형, 소나기성 뇌우가 쏟아지고 시정은 좋은 대신에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난기류가 생깁니다. 조종사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딴 차이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조종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먼저 이슬점 혹은 노점이라고도 하죠. 이건 쉽게 말해 공기가 얼마나 습한지를 나타내는 온도예요. 현재 기온이랑 이슬점 온도가 거의 같아진다? 그럼 곧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생길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다음은 수분 단열 감률. 말이 좀 어렵죠? 이건 구름 속처럼 수증기로 꽉 찬, 즉 포화된 공기가 상승할 때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.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포화입니다. 시험 문제에서 이걸 불포화 공기라고 살짝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밀도 고도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이건 비행기가 체감하는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덥고 습한 여름날 높은 산 위에 있는 공항에서 이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공기가 희박하니까 비행기는 실제 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. 엔진힘도 잘 안 나오고 날개도 공기를 제대로 못 잡아서 양력이 줄어들죠. 그러니까 이 밀도 고도는 안전과 정말 직결되는 개념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? 제대로 된 기상 브리핑이라는 건요, 단순히 차트 기호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.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뭔지 알고 기상도에 나타난 데이터를 읽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대기과학의 원리까지 이해해서 이 모든 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런 말이 있죠. 나쁜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일기예보가 있다는 거다. 좀 재미있는 말이지만 핵심을 찌르죠. 날씨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나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배운 모든 기술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난 뒤에 결국 조종사가 간다, 안 간다, 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 하나의 요소는 과연 뭘까요? 이건 기술을 넘어선 조종사의 판단력에 대한 질문입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게 사랑인 거 알고 있죠?